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합니다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끼는 분은 또 그리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인자하게 생긴 웬 아저씨가 계신데요. 이분은 IQ가 178입니다. 천재지요. 그래서 국제멘사협회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멘사협회는 그 천재들의 클럽이지요. 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빅터 세리브리아코프입니다. 영국인이고 지난 20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IQ 178의 천재신데 문제는 어린 시절에 남들이 이 빅터를 바보라고 불렀고 실제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해서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원래 빅터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말이 어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이제 IQ가 178이었는데 그 결과지에 앞에 있는 일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선생님이 평소 그 내성적이고 어눌했던 빅터를 떠올리고는 IQ가 178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78로 적어 넣은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그 비밀로 했죠. 그런데 같은 반 그부가 우연히 그 기록을 보고는 친구들에게 소문을 낸 것입니다. 빅터는 IQ가 78이다. 그래서 이제 IQ 두 자리 숫자로 놀림을 받게 된 것이지요. 바보라고 이제 놀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빅터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거에 뭐 맞서서 대항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물러서고 말았고 스스로도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죠. 발명왕 에디슨인데 에디슨도 비슷했습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시절에 주입식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그 역시 바보로 놀림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 초등학교 교육을 불과 몇 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다니고 이제 학교를 때려치웠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몇 개월 다닌 것 외에는 평생 공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 에디슨에게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선생님으로 일했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너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에디슨이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열성적인 교육 덕분에 에디슨은 서서히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디슨에게도 이러한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빅터와 유사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지요. 빅터가 이제 어떻게 그 멘사협회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고 IQ가 178인 게 밝혀졌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군인을 징집했고 신병훈련소에서 이제 빅터는 다시 한번 그 IQ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빅터의 IQ가 78이 아니라 178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군은 빅터에게 이제 그 신병 교육을 하는 지능적인 일을 맡겼고 빅터는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터는 이제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대에야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는 그때부터 자신이 바보라는 생각에서 벗어났고 천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여러 개의 발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 중에 하나가 크게 성공해서 이제 사업가로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멘사협회 회장도 하게 된 것이지요. 만약 빅터가 그 천재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그 신병훈련소에서 다시 한번 지능검사를 받는 일이 없었다면
빅터는 평생 바보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인데요. 이 시가 이런 그 관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를 한번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꽃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추상적인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흔히 내가 명색이 양반인데 이런 얘기 반농담으로 하죠. 이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인류의 통찰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명색이라고 있는데요. 명과 색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명과 색이 둘 다 양반이라야 양반이라는 말이지요. 명과 색이 뭐냐? 명이 바로 이름이고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색깔을 말합니다. 타고난 색깔. 뭐냐면 타고난 어떤 나의 본질, 나의 실체. 타고난 나의 실체가 양반일지라도 이름이 양반이 아니라면 양반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김춘수 시인의 꽃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뭐냐면 누군가가 꽃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타고난 이 나의 빛깔, 이게 색이죠, 색. 내가 타고난 나의 본질에 맞는 그 이름, 꽃이라는 이름을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꽃이 못 된다는,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 가서 나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 나를 꽃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꽃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잡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꽃의 그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타고났더라도 누군가가 꽃이라고 불러주어야 꽃이 되는 것이지 꽃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잡초라고 부르면 그냥 잡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름이 중요한 이유, 바로 그 때문인데 이름이 사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이 있고 사실의 바탕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사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이름이 천재를 바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왜 중요한가? 꽃의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려면 꽃이라는 이름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자기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합니다. 누군가 꽃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꽃의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죠. 명실상부. 이 명실상부는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더 무서운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름이 잘못되면 실체는 점점 그 잘못된 이름을 닮아갑니다. 앞서 빅터의 사례에서 빅터는 IQ 178의 천재였지만 바보라고 부르니까 점점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도 바보라고 생각하고 바보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이 잘못되면 실체는 점점 그 잘못된 이름을 닮아가고 마는 것이죠. 이름과 실체는 서로 부합하게 됩니다. 이름이 중요한 이유, 오늘 살펴보셨는데
천재가 천재여서 천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천재라고 불러주었을 때에야 비로소 천재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꽃이 꽃이어서 꽃인가? 물론 그런데 그 꽃도 그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잡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꽃이 꽃의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려면 누군가 그에 합당한 이름,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 짓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